자,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때 게임의 제왕으로 군림하면서 주가 100만 원을 호령했던 거인, 바로 NC소프트죠. 기나긴 쇠락의 길 끝에서 시장의 외면을 받던 그들이 오늘 아이온2라는 칼을 다시 뽑아들었습니다. 출시 일주일 만에 시장을 뒤흔든 이 신작의 성공을 발판 삼아서 NC소프트는 과연 왕의 귀환을 알리는 걸까요? 아니면 녹슨검의 마지막 몸부림일까요? 오늘 저희는 이 문제를 철저히 투자자의 관점에서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아이온2의 흥행을 턴어라운드의 결정적 신호로 보고 지금이 매수적기라는 입장과 여전히 내재된 구조적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보는 신중론이 맞서겠습니다. 저는 NC소프트가 마침내 긴 잠에서 깨어나 비상할 준비를 마쳤다고 보는 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화려한 신작의 불꽃 뒤에 가려진 본업의 위기는 여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 급등은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일종의 신기루일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의 그 뜨거운 반응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사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출시 일주일 만에 매출 250억 원이라니 이건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수치거든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NC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시장에 다시 심어줬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NC소프트를 짓눌러왔던 그 리니지 원툴이라는 꼬리표, 이제는 떼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더 중요한 건 이 성공이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바로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수익 모델, 이른바 착한 BM에서 비롯됐습니다. 김택진 대표가 직접 나서서 과거의 비판을 수용하고 변화를 주도했는데 이게 시장에서 통한 겁니다. 유저들이 돌아오고 트래픽이 폭발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건 단기적인 흥행이 아니라 회사의 사업 철학이 바뀌고 있다는 근본적인 신호로 봐야 합니다. 착한 BM이라는 표현이 흥미롭네요. 하지만 김택진 대표가 과거 리니지의 그 혹독한 과금 모델을 최종 승인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투자자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위기 상황에 몰리니까 일시적으로 자세를 낮춘 것인지 아니면 정말 회사의 DNA가 바뀐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출시 일주일의 성과만으로 체질 개선을 논하는 건 너무 섣부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우려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그 변화의 진정성에 베팅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합쳐서 11만 주 넘게 순매수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정보력과 분석력을 갖춘 소위 스마트 머니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쌍끌이 매수는 결코 우연이 아니거든요. 기술적으로 봐도 의미가 큽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120일 장기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섰어요. 네, 그게 의미가 크죠. 그렇죠. 이 선은 보통 주가의 장기적인 체력, 즉 추세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여겨지는데 이걸 힘있게 돌파했다는 건 하락 추세를 멈추고 새로운 상승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펀더멘털을 보죠. 부채 비율이 30%도 안 되는 사실상 무차입 경영에 고가 내는 현금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재무적 안정성이 있었기에 과감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었던 거고요. 심지어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이 1.28배 수준인데 이건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에 비해서도 주가가 여전히 싸다는 뜻입니다. 아래는 단단하고 위는 활짝 열린 전형적인 턴어라운드 초입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지표들을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저는 그 이면에 더 불편한 진실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빛 좋은 개설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온2의 초기 성과는 NC소프트의 본질적인 위기를 가리는 신기로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아픈 숫자는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올해 예상치가 1,000억 원이 넘는 적자예요. 물론 판교 4억을 매각해서 당기순이익은 흑제로 만들었죠. 하지만 이건 마치 생활비가 부족해서 아끼던 집을 팔아버티는 것과 같습니다. 핵심 사업인 게임 개발과 운영으로는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거죠. 더 심각한 건 ROE, 즉 자기자본 이익률입니다. 이게 고작 2.99%입니다. 수조 원대 자산을 가진 회사가 은행 예금이자 수준의 수익률을 낸다는 건 사실상 거대한 금고 위에 앉아서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잊어버린 것과 같아요. 이것이 바로 NC소프트의 본질적인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가장 뼈아픈 숫자입니다. 아이온2 위존도 문제도 여전하고요. 과거 리니지의 모든 것을 걸었다면 이제는 아이온2의 회사의 명운을 거는 구조로 바뀌었을 뿐 단일 흥행작 리스크는 그대로입니다. 지속적인 희망퇴직과 분사 같은 구조조정은 또 어떻고요.
이건 회사가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가 움직임을 보죠. 장중에 9% 넘게 치솟았다가 4%대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위로 긴 꼬리를 달았다는 건데 이건 22만 원대 위로 엄청난 악성 매물, 다시 말해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팔고 나가려는 대기 물량이 쌓여 있어서 추가 상승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적하신 영업 적자 문제는 저도 중요하게 봅니다. 하지만 그 성격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 적자는 아이온2의 성공적인 런칭을 위한 대규모 마케팅 비용과 또 미래 성장을 위해 군사를 빼는 구조조정 비용이 반영된, 말하자면 전략적인 적자입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게 하기 위한 일종의 성장통 같은 거죠. 오히려 이런 과감한 투자가 가능했던 것 자체가 탄탄한 재무구조 덕분이고요. 이제 아이온2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재무제표에 찍히기 시작하면 영업이익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턴어라운드 투자의 핵심은 바로 이 변곡점을 남들보다 먼저 포착하는 데 있습니다. 전략적 적자라는 표현으로 포장하기에는 그 규모와 기간이 너무 큽니다. 수년간 이어진 실적 부진이 단지 신작 하나를 위한 투자였다고 보기는 어렵죠. 오히려 저는 그 막대한 자본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ROE 2.99%라는 숫자는 투자자 입장에서 심각한 기회비용을 의미하거든요. 그 돈을 다른 것에 투자했다면 훨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아이온2가 그 기회비용을 모두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의 폭발적인 성공을 장기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그 질문에 대해 확신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확신의 문제를 짚어보죠. 아이온2의 성공이 과연 체질 개선의 신호탄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반짝 효과인가? 저는 이것이 오늘 논의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 성공이 단순한 매출 숫자를 넘어선다고 봐요. 말씀드렸듯이 김택진 대표가 직접 BM 혁신을 주도했고 리니지와는 전혀 다른 IP로 성공 스토리를 썼다는 것은 회사의 개발 역량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시장의 비판을 정면으로 수용하며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NC소프트의 근본적인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 의지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엔 데이터가 너무 부족합니다. 출시 일주일의 성과를 가지고 체질 개선까지 논하는 건 위험하죠. 과거에도 수많은 게임들이 출시 초반에 반짝 흥행했다가 몇 달 만에 사라졌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수년간 쌓인 과금 모델에 대한 유저들의 깊은 불신이 착항 BM이라는 슬로건 하나로 하루아침에 사라질까요? 오히려 초반에 과금을 자제하다가 유저들이 충분히 모이면 서서히 과거 모델로 회귀할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여전히 많습니다. 최소한 두세 분기 이상 아이온2가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또 앞으로 나올 다른 신작들 역시 비슷한 기조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NC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기대감이 과도하게 주가에 반영된 것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이온2의 성공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점 저도 일부 경계합니다. 하지만 NC소프트가 이런 도전에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 바로 막대한 현금을 보유한 재무 건전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이야말로 다른 게임사들이 갖지 못한 강력한 안전판 아닌가요? 위기 상황에서 회사를 지탱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이 현금입니다. 영업이익이 잠시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회사가 흔들리지 않을 체력이 있다는 것.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죠. 글쎄요. 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부자라는 사실이 본업의 적자를 영원히 가려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금고에 돈이 많아도 게임을 만들어서 파는 행위 자체에서 이익을 내지 못한다면 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계속 훼손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업이익 적자는 바로 그 본질이 무너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자산을 팔아서 만든 순이익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많은 현금을 가지고도 왜 제대로 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는가? 왜 ROE는 바닥을 기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쩌면 그 현금은 혁신의 원동력이 아니라 현실 안주의 늪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현실 안주가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오늘의 수급에서 나타났다고 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단지 단기 호재에 편승한 투기적 자금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주체들은 한 기업의 턴어라운드 스토리를 분석할 때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변화 가능성에 더 큰 비중을 두거든요. 그들은 아이온2의 성공과 BM 변화, 그리고 탄탄한 재물을 바탕으로 NC소프트가 과거의 부진을 딛고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그 스토리에 돈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주가가 오랜 하락 끝에 바닥을 다졌다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 해석은 너무 낙관적입니다. 그 수급이 장기적인 확신을 가진 스마트 머니가 아니라 단기 차익을 노리는 핫머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입한 자금이라면 오늘처럼 주가가 장준 고점 대비 5% 가까이 밀리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여전히 회사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실현하려는 욕구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펀더멘털의 근본적인 개선이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 한 수급만으로 추세적인 상승을 논하는 것은 사상누가 꺼놨습니다. 오히려 이런 변동성은 단기 트레이더들에게 좋은 먹잇감을 제공할 뿐 장기 투자자에게는 불안 요소죠. 그럼 최종적으로 제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나오는 신호들이 전부 한 곳을 향하고 있잖아요. 아이온2라는 압도적인 성공작의 등장, 시장이 환호한 BM의 혁신, 어떤 위기도 버텨낼 수 있는 견고한 재무 기반, 그리고 시장의 큰 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수급까지. NC소프트는 마침내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새로운 성장 사이클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우려하시는 리스크들은 이미 지난 몇 년간 주가에 충분히, 아니 과도하게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이제는 확인된 과거가 아니라 눈앞에 펼쳐질 미래의 기대감에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아이온2라는 화려한 조명 하나가 무대 뒤의 모든 어둠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본업의 수익성 악화, 단일 신작에 대한 과도한 의존, 비대해진 조직의 비효율성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부동산을 팔아 만든 일회성 흑자와 단기적인 신작 흥행만으로 회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믿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판단입니다.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 능력이 최소 몇 분기 이상 숫자로 증명되기 전까지 지금의 주가 상승은 추세 전환이 아닌 그저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논의의 핵심은 결국 NC소프트의 최근 변화를 지속 가능한 성장의 변곡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고질적인 문제들 속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반짝 효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시각의 차이였습니다. 승자를 가리기보다는 오늘 저희의 대화가 NC소프트라는 기업의 복잡한 면모를 투자자의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관련 자료에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외에도 더 깊이 파고길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